그러면 여기 개념 부분은 좀 봤어? 이미 예전에 한번 배운 거라서 특히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구분구적법에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부분, 여기 이제 유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좀 편해지는 거고요. 이 부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부분은 Y축 방향으로 적분해서 넓이 구하는 게 추가가 돼 있다, 수투 기준으로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부피도 단면이 어떤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거를 적분해서 부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도 거리는 이거 내용은 이제 공식 잘 기억하면 되겠지, 그지? 뭐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유형마다 하나씩만 다뤄볼 텐데, 스텝 1 구분구조법 쓰는 유형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쌤이랑 개념 정리했던 거, 예전에 개념 정리했던 거 기억나니? 네. 천천히 한번 정리해볼게. 다시 지금 대상 함수가 y는 x제곱, 여기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간단한 거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을 n등분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는 x축과 0과 1 그리고 이 y는 x제곱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결과를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1까지 정적분 누구를? x제곱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구분구조법으로 구하지 않고 구분구조법이 표현되니까 그거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이 다음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분구조법을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구간을, x 범위죠, 구간을 n등분한다 입니다. n등분 여기서 유한한 등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뭘 해? 이거를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무한등분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n등분을 했을 때 0에서 1까지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의 크기는 전부 n분의 1이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n분의 1짜리를 가로의 길이로 하고, 지금 보면은 제일 오른쪽부터 볼게요. 1이라는 녀석을 이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게 n등분을 했으니까 1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 n분의 1이 빠지겠지, 그지? 그래서 1 빼기 n분의 1이라는 좌표를 다시 함수값을 구했을 때를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쭉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겠지만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던 넓이 대비 이렇게 함수 위쪽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지. 지금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넓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무한 등분을 하면 점차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점점 줄어들겠지. 최종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는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가 애초에 구하고자 하는 0에서 1까지 정적분 결과와 같아진다.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큰 개념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주어진 구간을 n등분을 하고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세로의 길이를 오른쪽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죠? 오른쪽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결국은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는 좌표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수에 넣은 거거든. 그래서 함수의 값들을 y좌표로 여기 쭉 나열한 겁니다. 괜찮나요? 쭉쭉쭉 넣었어. 그런데 x좌표를 0을 넣네. 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직사각형 넓이를 쭉 더하면 아래쪽처럼 첫 번째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로 동일하니까 항상 가로는 n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아까 함수값이었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좌표 n분의 1을 함수에 넣은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좌표 n분의 2를 넣은 제곱, 함수값이 곧 세로의 길이가 된다. 맞죠? 그래서 곱해서 모조리 더한 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지?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시그마까지 한번 표현해보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곱해진 n분의 1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보니까 제곱도 변하지 않고 제곱 알맹이 안쪽에 분모 n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분자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쭉 더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k를 쓸게요.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n분의 1은 고정 곱하기 괄호 열고 분모 n도 고정 분자만 k로 바꿔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변하는 애, 변수를 k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 안에서 불편한 애는 상수인 애는 뭐야? 분모의 n제곱, n세제곱이야. 그치? 따라서 요 놈은 n세제곱분의 1로 꺼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뭐야? n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분모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시그마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시그마 k제곱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는 n세제곱분의 1에다가 요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 있죠? 수열의 합이라는 단어에서 했던 거 뭐였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은 잘 기억해둬야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쵸?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지금까지 정리한 요 식이 위에서 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었어요. 마지막은 뭐야?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등분한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 극한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만 한번 때려볼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니? 3분의 그렇지, 6분의 2, 3분의 1 요거고 결과까지 가볼게요. 이게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던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dx 정적분 결과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 다 이렇게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나에 채워 넣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6분의 1은 꺼내 놨고요. 괄호 n 하나, 괄호 앞에 n 하나 지웠고 괄호 안에 전부 n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그것만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네. 따라서 6분의 1, n은 하나 약분하고요. 첫 번째 괄호에 n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1, 두 번째 괄호 n 나누면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따라서 두 번째 괄호 나에 들어갈 녀석이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차수 비교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바로 가면 더 깔끔하겠다, 그치? 이렇게 되고 아까 구했던 다 극한값은 정적분 결과와 같아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구분구조법의 흐름이야. 다시 정리하자면 구간을 n등분한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더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게 구분구조법이다. 알겠죠? 정리되겠니? 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된 녀석을 매번 무한대 보내가지고 3분의 1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는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결국은 우리가 x축 위쪽으로 정의된 함수였을 때는 정적분 결과가 같았으니까 그래서 정적분 결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제가 좀 풀어왔니? 문제? 그래서 지금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짠. 조금 전에 잠깐만 다시 해볼게.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있었고요. 그 앞에 지금 여기 잠깐만 볼게.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시그마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거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이 곱해져 있었고
함수 값을 구했는데 그게 세로의 길이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를 f라고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럼 f를 썼을 때 n분의 k번째라는 x 값을 넣어서 함수 값을 y 값을 구해와서 이걸 세로로 썼던 거란 말이야. 요렇게 표현된 걸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까 정적분으로 고치면 0에서 1까지 x제곱이 함수였으니까 함수 fx 정적분 이렇게 바뀌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리미트 시그마 즉 급수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으로 바꿀 때 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짚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로 갑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아까 n등분 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예시는 0에서 1까지 n등분이라서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1이었지. 만약에 0에서 2까지를 n등분하면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2가 되겠지? 그죠? 만약에 1에서 3까지를 n등분하면 3 빼기 1이 2잖아, 그지? 그래서 2를 n등분하니까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2야. 쌤이 이렇게 한 칸의 크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k번째라는 거, 요 그림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1이면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표현할 때 k를 쓴다라고 하면 여기 좌표는 한 칸의 크기 n분의 1이 k번 더해졌으니까 곱하기 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변하는 애 k를 몇 번 가느냐 그게 한 칸의 크기가 몇 번 가느냐 요 개념이기 때문에 한 칸의 크기가 이만큼 중요해요. 알겠지? 자, 그럼 돌아가서 지금 요 예제에서 한 칸의 크기에 해당하는 녀석은 아까 요 녀석이었지, 그지? 0에서 1까지 n등분 한 칸의 크기. 한 칸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시그마에서 변하는 애가 k였는데 요게 뭘로 바뀔 거냐면 뒤에 변수 x로 바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조금 전에 한 칸의 크기라고 했던 n분의 1이 k번 더해졌다 곱하기 k 변수에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변수 x로 바꾸고자 할 때 어디를 먼저 찾아보냐면 k가 있는 곳을 찾아봐. 그런데 k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 칸의 크기가 꼭 곱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한 칸을 몇 번 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 괜찮지? 그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잘 표현해봐. 리미트 시그마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기호인 거죠. 이제 공식으로 간다. 기호는 기호로 바꿉니다. 앞으로.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 기호로 바꾼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n분의 k k가 변수라 그랬어요. 좌변에서 변하는 애는 k밖에 없어. 이렇게 보면 k가 변수니까 k 있는 곳이 변수 x로 바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n분의 k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모조리 뭘로 바뀌었어요? x 변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자. n분의 k를 x라는 변수로 바꿨어요. 괜찮지? 변수는 변수로 대응시키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주의 깊게 보라고 한 변수 k 앞에 곱해진 한 칸의 크기 n분의 1은 뭘로 바뀌냐? dx로 바뀐다. 한 칸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겠죠.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무한히 쪼개게 되면서 가로가 된단 말이야. 그거를 마치 dx, x에 대해서 미분 개념으로 이렇게 엄청 잘게 쪼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적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게 쪼갰다가 다시 붙이는 작업이 적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칸의 크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정적분의 dx로 바뀐다.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는 똑같이 이제 옮겨서 쓰니까 남은 건 뭐야? 적분 구간이지. 그러면 우변에서 적분 아래 끝, 위 끝 구간은 누구야? x의 범위야. x 어디 있어? n분의 k로 여기 있어. 그래서 아래 끝, 위 끝을 어떻게 정하냐면 다시 돌아와. 변하는 k한테 돌아와. k가 어떻게 움직이니? 1부터 n까지 움직이지. 그러면 가장 작은 k 값을 넣었을 때 x 값 가져오고 그게 아래 끝. 가장 큰 k 값을 넣어서 x를 가져오면 위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k는 거의 항상 1에서 n 또는 1에서 n-1이거든? 그러면 1 넣어보자. 얼마예요?
n분의 1이지. 그러면 x가 n분의 1보다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좌변에서 어떤 과정이 마지막에 있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이 있어. 그러면 k에다가 1을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아래 끝이 0 이렇게 박힌 거고, 그 다음에 윗끝 결정하는데 k가 가장 큰 값 n을 넣어요. 그러면 k n을 넣으면 n분의 1은 1, n을 무한대로 보내도 1, 그래서 윗끝은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이게 기본 골격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그 다음에 k를 쳐다봐요. k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n이라는 녀석이 있어. 물론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상수가 더 곱해져 있고 어떤 값이 더 더해져 있고 이런 구조인데, 어쨌든 k 있는 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k 앞에 곱해진 게 얼마냐, 그게 한 칸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면 반드시 걔랑 똑같은 애가 바깥쪽에 하나 곱해져 있어야 돼. 한 칸의 크기 dx로 고친다서. 알겠죠? 그래서 k는 항상 한 칸의 크기랑 같이 움직입니다. 한 칸의 크기를 뭘로 정할지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x로 바꾸면 그 x의 범위 아래끝 윗끝은 어떻게 한다고요? k가 가장 작은 거 넣어서 극한 보낸 게 아래끝, k가 가장 큰 걸 넣어서 극한 보낸 게 윗끝, 이렇게 되겠어. 알겠지? 물론 좀 단순한 함수는 좌변에 리미트 시그마로 극한 보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자체로 극한 보내기가 빡센 애들도 있어.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정적분으로 고치는 걸 하셔야 돼요. 알겠지? 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여기로 가볼게요. 유형 해결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가볼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을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 보라 그랬죠? k가 있는 데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적어볼게. 얘는 k를 따로 곱한다 그러면 n분의 p 곱하기 k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n분의 p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한 칸의 크기구나.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0부터 p까지 간격을 n등분했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근데 거기까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k 앞에 곱해진 게 한 칸의 크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한 칸의 크기가 바깥쪽에 한 번 더 곱해져 있어야 그거를 dx로 바꾼다 그랬지. 근데 얘는 다행히도 n분의 p가 곱해져 있어. 그런데 얘의 위치는 잘 봐봐. 시그마 안에 들어있어도 상관없지. 곱하기로 들어있어도 얘는 k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꺼낼 수 있어. 그런데 리미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니? 아니지. 여기 n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미트 안쪽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리미트 뒤에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즉 시그마와 리미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시그마 바로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함수 뒤에 곱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상관없다. 리미트 안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다시 돌아와서 k 앞에 곱해져 있는 n분의 k를 우리가 한 칸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한 칸의 크기면 아까 우리 정리했던 대로 얘를 dx로 바꿀 거거든. 괜찮죠? 그리고 n분의 p 곱하기 k를 우리 변수 x로 퉁 모두 친다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꿀 거고, 대상 함수는 fx로 바꿀 거고, 마침 k 앞에 곱해져 있는 n분의 p는 바깥쪽에도 곱해져 있어 dx로 바꿀 거고, 남은 건 적분 구간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k를 1을 넣으면 n분의 p,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 k에다가 n을 넣으면 p, 무한대로 보내도 p,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가급적이면 fx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x 자리가 간단할수록 함수 해석이 편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x 자리는 깔끔하게 하나로 치환하는 게 좋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자,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완전히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 보면 n분의 p k에서 나는 k 앞에 곱해진 n분의 p를 한 칸으로 보기 싫어요. 나 p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1번이 사실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n분의 1 곱하기 k로 해놓고 여기는 p가 상수처럼 곱해져 있는 걸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칸의 크기를 요걸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야. 그럼 바깥쪽에 누가 있어야 돼요?
n분의 1만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보정을 해주면 돼? 바깥쪽은 n분의 1 곱하기 p 상수 곱해놓은 걸로 보면 되지. 그러면 과정이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는데 아까 n분의 p에서 한 칸의 크기를 n분의 1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걔만 dx로 바꾸면 p는 상수 곱해놓은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미지수를 누구로 둔 거냐면 요만큼 n분의 1 곱하기 즉 한 칸의 크기 곱하기 k만 미지수 x로 둔 거야. 짠, 요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함수 f에 집어넣는 아까 봤던 n분의 pk 중에 n분의 k만 x로 바꿨기 때문에 들어가는 값은 p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x를 n분의 k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끝 윗끝도 바뀔 거야. 그럼 k에다가 1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k에다가 n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1.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치?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는 하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fpx 해석하는 것보다 fx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죠? 왜냐면 보통 fx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주니까. 알겠지? 헷갈리니? 헷갈려? 괜찮아? 태연이 괜찮니? 그래서 2번도 볼게요. 2번도 선생님 했던 얘기가 여기 딱 있는 거고 2번도 보면 이제 목표를 이렇게 잡는 거야. 조금 더 생략을 많이 해볼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꿀 거고 나는 목표가 이만큼을 좀 미지수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k 앞에 곱해져 있는 애가 n분의 p야. 요거를 한 칸의 크기로 본다 그러면 뒤에 n분의 p 그대로 있네. 그럼 얘는 dx로 바꿀 거야. 그런데 우리 x를 뭘로 잡을 거야? n분의 pk로만 잡을 게 아니라 앞에 a까지 더한 걸로 잡을 거야.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k에다가 1을 넣으면 a 더하기 n분의 p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가 되는 거지. 그리고 k에다가 n을 넣으면 n 약분되고 a 더하기 p가 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도 a 더하기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걸 모조리 x로 바꾼다 그러면 얘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가 아래끝 윗끝이 되는 거고 함수 f 모조리 안쪽을 x로 바꾼 거고 n분의 p가 k 앞에 곱해진 한 칸의 크기로 봤으니까 dx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a 플러스 px는 한 칸의 크기를 뭘로 본 거야? 단순하게 n분의 1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가 n분의 p이기 때문에 똑같이 p를 앞에다가 곱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죠? 괜찮니? 여기서 이만큼을 아까 x로 봤지만 이만큼을 x로 봐도 돼요. 그러면 f a 플러스 x로 바뀔 거고 적분 구간이 좀 조정이 되겠지. 이런 개념입니다. 나 졸린 거니? 아니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볼 수 있겠니? 이거는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봐봐. 처음에 유형은 리미트 시그마 함수 딱 고치게 만들어 놓은 녀석이고 하나 더 넘어가 보면 다음 장 보면은 1094번부터 나오는 유형인데 짜잔 리미트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 시그마가 안 보여. 그 시그마를 우리가 만드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 뭔가 하나씩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다,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괜찮죠? 요거 한번 쭉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유형 3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요거는 곡선이 x축 위로 정의되어 있냐 아래로 정의되어 있냐에 따라 구간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수투에서 하던 얘기인데 미적분에서는 대상 함수가 늘어난 상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y축으로 적분하는 거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 함수가 여기 하나 두 개 그릴게.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녀석이 y는 fx 즉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면
뭘 확인해요? 이 함수가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거는 그대로 a에서 b까지 정적분 누구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x에 대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넓이가 정적분이랑 같아요. 이렇게 한 거지. 이거를 똑같이 y축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어떨 때? 지금처럼 y는 fx라고 고치기가 힘들 때. 그럼 보통 어떻게 주냐면 y의 범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좀 안 이쁘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얘가 x는 어떤 y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까처럼 y는 x에 대한 식으로 고치기는 힘들고 범위조차도 y가 이제 밑에서 위로 커지잖아, 그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준다 그러면 y축과 곡선과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뭐부터 점검하냐면 아까 x축 위로 즉 y가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봤어. 그것처럼 얘는 뭐 하면 돼? x축이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y축 오른쪽 x가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오른쪽이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적분하면 넓이랑 같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를 아까처럼 y는 fx로 고치는 게 아니라 x는 y에 대한 식, 즉 y를 적분할 거니까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아래 끝 a에서 위 끝 b, 즉 y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그게 곧 넓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y는 fx,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적분할 필요 없다.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보통 잘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럼 있는 그대로 y축 방향으로 적분 요 개념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5번 보면 곡선 사이의 넓이 이거는 수투 내용과 동일하죠.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 만약에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절대값 처리. 재훈아 그렇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접선하는 유형은 됐고 역함수도 이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한다? 아니요. 원래 함수를 가지고 하되 역함수와는 위치관계가 y는 x 대칭으로 그려서 해결을 해본다 이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부피 개념이 수투에서 없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때 전제는 뭐냐면 단면이 함수식으로 등장해야 그거를 쌓아서 부피를 구한다라는 개념이야. 계속 단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질문을 챙겨왔을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보고 마지막 속도, 거리 여기는 이제 정적분 이런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지금 스텝 1만 숙제로 냈었지? 태연이는 설명해 드린 거 그거 위주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시작해봐. 채원이 질문 챙겨왔니 혹시? 저 유형이는 몰라서 풀었고. 그러면 방금 설명으로 좀 가능할 것 같아? 또? 1124번. 1124번으로 가봅시다. 태연이도 이건 같이 보자. 질문 있는 거는 y는 x분의 1 유리함수죠. 그 다음에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유리함수고 0보다 큰 쪽이니까 제 1사분면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니까 y는 2분의 1x 이 정도로 적당히 그려놓고 그 다음에 y는 4x 가파르게 이 정도로 그려놓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럼 선생님이 색깔은 칠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이렇게 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 범위가 여기 교점이 있는 데를 좀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교점 체크 먼저 해봅시다. 여기 있어야겠고요, 여기 있어야겠고요. 자, 그럼 암산도 가능하겠지만 시간 한번 적어볼게요. 유리함수 x분의 1이랑 첫 번째, 자 왼쪽이 4x니까 4x 같아요. 괜찮죠? 그럼 x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양수 구간이니까 x는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교점 여기는 2분의 1의 값 x좌표. 그럼 y좌표는 인데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적분할 거니까. 두 번째 누구? 2분의 1x와 또 유리함수 x분의 1은 2분의 1 x. 그러면 x제곱은 2니까 양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교점은 루트 2. 교점을 찾아보니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 두 곡선에서 곡선이라는 거는 직선까지 포함이에요. 그래프라는 의미인데 0에서 2분의 1까지는 4x라는 직선이 위에 있고 2분의 1x라는 직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리함수가 안 들어가요. 맞죠? 그냥 직선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은 여기죠. 짠, 여기 잘 보이니? 2분의 1에서 루트 2 사이는 누가 위에 있어요? 유리함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누가 밑에 있어요? 2분의 1x가 밑에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정적분. 자, 그러면 첫 번째 0에서 2분의 1 사이는 사실 4x 빼기 2분의 1x 해서 0에서 2분의 1까지 정적분 해도 되고 어차피 직선으로 둘러싸인 녀석이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아래쪽 직각삼각형을 빼는 게 오히려 수월할 수 있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는 뒤에 것만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거는 2분의 1에서 루트 2까지 위의 함수 유리함수 x분의 1에서 아래 함수 2분의 1x 빼서 정적분. 그게 곧 넓이더라. 그러면 ln 절대값 x인데 주어진 범위가 양수 범위니까 ln x라고 주고요. 그 다음은 4분의 1 x제곱 부정적분 해서 아래 끝 윗끝 적는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괜찮지? 뭐가 좀 헷갈렸어? 나누는 게 이게 한 번에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빼기 함수 적분이면 대상 함수가 달라지는 게 보이지. 그래서 지금 나누는 건데 마침 그 기준이 교점이었던 거야. 알겠지? 또 넘어가 볼까? 몇 번으로 가볼까요? 그 1130번 1130번으로 어서 와. 왜 늦음? 지금 시간이 1130번으로 가볼게요. 일단 아까 기본 개념 설명 좀 했거든. 앞부분은 쌤이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시 제공하고요. 이따가 질문 다 끝나면 은서가 따로 봐줄게. 11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리함수입니다. y는 3 루트 x 빼기 6이라는 무리함수와 이 곡선 위에 15,9에서의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적당히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겠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그리면 좋겠습니다. 무리함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루트하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정의역은 6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럼 시작점은 6,0이 되겠죠.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무리함수는 대략 이렇게 6 이상이고 y가 양수 쪽으로 그려질 거니까 오른쪽 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점 이 정도로 잡을게요. 15,9에서 접선 대략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접선 및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단 플랜을 세워 봅시다. 뭐가 필요해요? 정적분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우리가 정적분할 구간 x좌표 여기 x절편 교점을 찾아야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할 거고요. 이제 어떻게 적분할 거냐인데 방식은 여러 가지야.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봤듯이 6이라는 녀석을 잘라주면 그 앞쪽은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뒤쪽은 여기 뒤쪽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하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6에서 15까지. 이렇게 가도 되고 난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볼래. 어떻게 하면 돼?
15라는 게 접점이니까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어디를 날려버리면 돼요? 0에서 15까지 요 무리함수 정적분할 곧 넓이를 빼면 되겠지. 괜찮나요? 어쨌든 우리는 뭐가 필요해? 여기 있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곳이 필요해. 거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표현이 조금 편하게 요 주어진 무리함수를 f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x좌표 밀어넣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2분의 1 내려올 거니까 2분의 3 x-6에 1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 합성함수 미분, 속미분하면 곱하기 1 생략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접점 x좌표인 15를 밀어 넣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3 곱하기 15를 밀어 넣으면 9분의 1의 루트 그럼 3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짠.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 그러면 다 됐다. 그쵸? 지나는 점 15,9가 있었으니까 기울기 2분의 1짜리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x절편 찾는 게 목표였으니까 y에다가 0을 샥 밀어 넣어 보죠.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0은 x 빼기 15 더하기 18 따라서 그때 x절편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현하면 여기가 3. 그럼 아까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보였었는데 우리 이렇게 갑시다. 15에서 15,9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그러면 범위가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곳이 x 값이 15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6에서 15까지 무리함수 넓이 빼는 걸로.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5에서 3을 빼면 18이 될 거고요. 높이는 9죠. 해서 뺄 거야. 6에서 15까지 정적분 할 거고 누구를? 무리함수 fx를. 그래서 3 루트 x-6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적분을 할 수 있지?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를 하면 2분의 3 역수 3분의 2를 곱하면서 x 빼기 6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해서 아래 거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뭐가 헷갈렸어? 접선의 방정식은 구해봤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X축도 구하려고 했는데 12점 복잡해서 아까처럼 끊어서 한번 구해보려고 했어? 아니고 Y축 방향으로 구해보려고 했어? 네. 근데 이상해져가지고 Y축 방향으로 구하려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0 쪽을 좀 처리를 또 해야 되지.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트라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되나요? 또? 다음부터 못 풀었어? 그러면 계속 풀고 있어봐. 은서는 문제 좀 풀어봤니? 아니 아이